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 읽어야 될 책도 읽지 않을 정도로 저는 독서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어요. 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선택한 학과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 무질서하고 탁했던 방황이 순수한 방황이 되도록 도와준 지식인들의 책을 만나면서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 문현준입니다. 오늘 저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데요. 제가 발표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워드 파일로 준비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본격적인 성장은 책을 만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연간 독서량이 한 권에서 3권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 읽어야 될 책도 읽지 않을 정도로 저는 독서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면 뭔가 애매해지는 사이처럼 저도 한때 독서를 좋아했지만 독서와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어요. 거기다 20살 자율과 독립을 얻은 대학생이 됐는데 이때 저는 마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저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학과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 여러 고민이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늘 부러웠던 자율과 독립이 이상적이지가 않았지요. 방황하면서 저의 수면 패턴은 무너지고 고통과 괴리를 항상 술로 잊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술을 먹으면서 함께 식습관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저의 방황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저는 정신보다 건강이 먼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식습관을 보고자 읽은 책을 통해서 저의 책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윌리엄 더프티의 슈거 블루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설탕을 역사, 정치, 의학,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진실을 들춰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머릿속에서 많은 경계물들이 허물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역사는 역사, 그리고 정치는 정치, 의학은 의학, 과학은 과학, 이렇게 그냥 딱 한 분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4가지가 혼합되는 그런 프레임들이 뒤틀리다 보니까 저에게 책은 학습의 수단이고 사고의 수단, 그리고 나아가 내면에 담고 싶은 지식인들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저의 독서에 대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방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방황과 지금의 방황이 다른 점은 당시의 방황보다 지금의 방황은 우선 방황하는 그런 강도가 작고, 그리고 그 방황 자체가 건강한 방황이고 의지적인 방황이라는 것에서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성장 속에서 무질서하고 탁했던 저의 방황이 순수한 방황이 되도록 도와준 지식인들의 책을 통하여 저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라 루시푸코의 말처럼 우리는 상상하는 만큼 행복해지지도 불행해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불행은 어쩌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극대화되었고 다가오는 행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느낀 불행의 고통과 덜 느껴지는 행복들은 그 자체의 행복과 불행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제 자신이 설정한 기준의 문제로부터 온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막연히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 저에게 행복의 기원은 행복이 무엇인지 진실되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은국 교수님은 제가 삶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스티븐 존슨의 원더랜드와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과학 저술 작가인 스티븐 존슨은 역사의 위대한 발견과 발명 그리고 혁신에 대하여 해박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요. 당시에 저는 위대한 발명과 발견은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들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마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발명이고 발견을 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존슨의 책들을 읽고 저는 결코 위대한 발명과 혁신은 한 사람에게서 혹은 한순간에 태생되는 게 아님을 배웠습니다. 이후 제 삶의 여러 프레임들이 뒤틀렸는데요. 스티븐 존슨은 그런 저에게 공부와 탐구는 순간이 아닌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버드러트 러셀의 인생은 뜨겁게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읽어드릴게요.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들이 마치 거센 바람과도 같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 위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버드런트 러셀의 전체적인 삶과 삶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책으로 죽을 때까지 식지 않았던 러셀의 뜨거운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순간에 저를 올가매었던 무기력감과 나태함을 벗어나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그의 세 가지 열정은 저의 열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후로 인생의 열정이라는 창고 안으로 러셀의 무한한 열정의 장작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당시에 이 책을 제가 제 생각과 함께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읽었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시간이 되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니콜라스 펀의 철학,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대답들이라는 책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가던 시기에 그리고 난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20살의 질문들, 그 누구도 대답하여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날 이끌어줄 수 없는 황량함 속에서 저는 철학을 택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하여 현대 철학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인 이 책을 통하여 제 삶은 철학과 함께 끝날 것임을 암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철학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진부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철학의 묘미를 접하기 전까진 저도 철학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관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흩날리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철학을 내면에 담은 이유로 잡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펀은 저에게 인간의 내면의 미를 세워주는 데는 철학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입니다. 육식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돋보기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진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그 경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시 되었던 소의 몰락과 육식은 어떻게 지구의 생태계를 점령했는지에 대한 거침없이 전개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소의 몸에서 울음소리 빼고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책을 읽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현대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저에게 시사하여 주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육식에 대한 회의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영성 작가님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신현준 박사님의 졸업선물, 그리고 두 분의 팟캐스트 인생 공부입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야 어른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머니볼에 나온 대사처럼 저희는 언젠가 어른의 세계에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20살이든 아니면 30살이든 아니면 40살이든 말이죠. 저는 어른들의 세계의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를 인생 공부 팟캐스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 그리고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력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조언을 인생 공부 팟캐스트를 통하여 얻었습니다. 덕분에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20대에 필요한 최고의 조언들을 듣게 된 이후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고 나서 그동안 읽어온 책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저의 독서 방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졸업 선물은 인간관계와 회사 생활, 그리고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 젊은이들은 힘든 여정의 끝이 아니라 성숙한 인생의 여정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위의 책들은 저의 사상의 축을 세워준 삶의 프레임들을 완전 뒤바꿔준 책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저의 성장과 이정표가 되어준 책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책을 읽게 된 이후의 성장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성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곤 하는데요. 저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점은 책을 읽는 선에서 벗어나 내면화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현대의 삶은 혼자 살아가기엔 버거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누군가 답을 내려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곳곳에 존재하는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도록 도와줄 멘토들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결국 멘토들의 조언과 충언들은 내면화를 해야 하며 최종의 멘토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하여 많은 멘토들을 내면화해 보았습니다. 위의 작가들이 대표적인 멘토들이었는데요. 인간관계에 몸부림치고 탐구에 대해서 메마른 고통으로 힘겨워하며 삶의 회의감이 들고 불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순간들에 대해서 혼자서 극복하기보단 내면의 많은 멘토들의 이야기와 격언들로부터 힘을 받아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성장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